용산에서 박영선과 양정철을 다음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후임으로 거론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선 당시 새벽에 TV조선에서 가장 먼저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YTN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자 대통령실에서는 사실무근이라면서 거듭 부인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방송사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실제 나온 이야기라며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예전에 김건희 팬카페 주인을 맡았던 강신업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눈에 띌 만한 글을 올렸는데 용산의 삼간신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파다하다면서 우선 의전비서관 이기정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홍보 라인과 의전 라인, 대외 협력 라인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라고 연이어서 언급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정치평론가인 헬마 작가의 보충 내용을 영상으로 보시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언론 비서관이 여기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언론 비서관인데 네. 언론 담당이니까 언론 쪽을 했을 거 아니야? 원래 이제 이기정이 의전 비서관인데 홍보기획 비서관 출신이야. 아, 네. 근데 홍보기획이니까 언론 쪽 담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디 출신이야? YTN 출신입니다. 네네네, 그렇죠. 아, 네. 이기정이 YTN 출신이에요. YTN 네. 출신. 그 이번에 총리 썰이랑 그 비서실장 썰이 새 나간 단독한 두 군데 중에 하나 Why? YTN이 있죠. 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모르죠. 아. 모르지. 그러나 대통령실의 핵심 실세 중 한 명이 YTN 출신이다. 야. 이번에 그 단독 보도한 매체 중에 TV조선이라는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TV조선 출신도 있습니다. 음. TV조선 출신 비서관이 누구냐? 네. 지금 이제 국정홍보비서관을 하다가 지금은 정책홍보비서관을 여기도 홍보 출신이잖아요. 네. 언론 담당이라는 얘기예요. 네. 강훈 정책홍보비서관이 있습니다. 아, 강훈. 강훈 이분이 TV조선 정치부장 출신인가 그렇습니다. 네. 어. 굉장히 TV조선에서 잘 나갔던. 네. 그리고 이제 옮겨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름들은 다 그 전에 저희가 사장남촌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원래 계속 잘 나갔거든. 왜 원래 잘 나갔느냐? 강훈 비서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여사님이 아직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 네네. 넷플릭스 사장 만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예, 예. 넷이 이렇게 쭈르륵 앉아가지고 강아지와 함께. 그때 뒤에 서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 프로젝트의 담당자 중에 한 명. 이야. 여사님한테 넷플릭스의 투자 소식을 보고했던 사람 중에 한 명. 네. 이건 팩트니까 뭐라고 그럴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비서관이 누구냐? 네. 우리 방송에서도 실제로 얼굴이 공개가 됐던 인물입니다. 얼굴이 공개됐습니까? 그 이제 코스연맨. 트레이다.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 네. 김동조 트레이다였죠. 그때는 국정 메시지 비서관이었습니다. 네. 연설을 담당했었던. 네. 아니 원래 그냥 개인 트레이더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연설을 담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국정기획비서 핵심 업무거든. 네. 국정기획비서관으로 넘어가면서 더 세졌다. 라는 얘기가 돕니다. 강기훈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기훈. 강기훈. 이 이름도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 그리고 권성동의 정무실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권성동이 그때 체리땅 받을 때 아, 네네네네. 강기훈과 함께 들까지 있었던 아, 그랬었나? 그 강기훈입니다. 아. 그 강기훈인데 대통령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언론에서도 하나둘씩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특정 비서관이 누구냐라며 보도가 되고 있고 개혁신당의 천하람은 대통령실의 인사가 이해가 안 될 때는 김건희 여사를 봐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박지원은 제2의 최순실이 누구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지금 양정철과 박영선 배우설에 대해 용산의 인사 개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용산에서는 또 다른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다름 아닌 법률수석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미 법률수석 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윗급인 법률수석을 만든다는 뜻인데 이것은 곧 민정수석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없앴던 민정수석을 왜 갑자기 또 만드는 것이냐면 지금 야당에서는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민정수석실을 법률수석이란 단어로 바꿔 검찰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조응천 역시 법률수석의 탄생은 결국 각종 특검법과 대통령 탄핵 움직임 등 대통령 내외에 당면한 사법적 이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즉 대통령 방탄을 지휘하기 위한 수석직으로서 과거 정부의 사정수석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여진다고 해석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총선 대패 이후 대통령실은 멘붕에 빠져 민생 대안이나 경제 정책, 의료 대안에 대한 해결책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에게 닥칠 각종 특검법을 막기 위해 방어막을 칠 생각만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가장 빠르게 해결해야 할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언급조차 없고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수시로 나와 언급했던 브리핑은 열흘이 넘게 안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추가로 현재 법률수석으로는 현재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복현은 최근 자신의 스케줄에서 갑자기 빠지는 듯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자들의 법률수석 자리 제안에 대한 질문에 죄송하다, 이해해달라라면서 이제는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현재 용사는 뭔가 앞에 놓인 나무보다 멀리 있는 숲을 보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려는 것이 아닌 단순히 자신들에게 닥칠 일들만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이 될 뿐입니다. 정말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